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을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통상 정책이 흑역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내들면서 표면적으로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공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는 자국 기업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일본 정부는 500억엔 수준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이 받은 타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2019년 31%에서 2021년 25%로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수입액도 66%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고 나머지 소재는 아예 제로였는데요. 이처럼 현실을 파악한 일본 현지 언론도 한국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시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정부 주도하에 아베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탈일본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취한 조치로 인해 한국 국산화를 촉진했다며 한국이 일본 이외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한 건 틀림없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케이도 수출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보다 한국에 도의적인 우위성을 준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 통상 정책의 흑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수출 규제는 실패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며 경제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래 일본엔 없던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일본은 유엔이나 G7의 제재에 발을 맞추기는 하지만 단일 국가의 경제적 외교수를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경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전수방위를 실시해야 한다며 경제 제재를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걸 부추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새로운 경제적 안보 리스크를 낳은 겁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경계해 현지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에서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스미토모 화학은 한국에서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본격 양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미토모 화학은 첫 생산을 기념하는 출하식을 열었는데 이 소재는 삼성전자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스미토모 화학은 100억엔을 들여 한국의 첨단 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생산 현지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미토모의 국내 첫 생산은 반도체 업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 부, 장, 공급망 해외 의존도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양산되는 소재는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핵심 소재로 일본 업계들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 공급이 갑자기 막히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나섰고 점차 일본의 의존도를 줄였는데요. 하지만 일본 업체는 세계 최대 고객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잃지 않으려고 측면 지원과 더불어 현지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의 일본 반도체 소, 부, 장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를 우회하며 한국의 R&D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쿄오카 공업은 송도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은 물론 범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시네스화학은 송도 공장에서 OEM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소재업체 말고도 일본 장비 기업의 R&D 거점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은 국내에 2천억 원을 투자해 R&D 센터를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 시장을 잃으면 손해보는 건 일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샤프를 퇴사를 자청하고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 기술자들의 행보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 니케이는 샤프를 퇴사하고 삼성전자 LED 사업부에 입사한 엔지니어 카오루의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카오루 씨는 샤프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데 비해 삼성은 실적이 좋아 기술자로서 두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전했는데요. 샤프는 원래 LCD를 가장 먼저 개발한 곳으로 2000년대 이후 삼성의 시장 선도 위치를 내줬습니다. 최근 삼성으로 이직한 그는 삼성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았고 중요하게 여겼다. 기술자에 대한 처우도 일본 기업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샤프를 제치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평정한 요인으로 엄격한 보안관리, 원가 경쟁력, 기술 유출 방지, 경쟁사 동향 파악, 성과주의 등을 꼽았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중국 역시 히토류 대일 수출 규제로 일본을 압박하기는커녕 시장 점유율만 하락하는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렇듯 경제안보는 국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우리 역시 중국과 일본의 과오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